안녕하세요. 치우입니다. 요즘 임대차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갈등 양상에 따른 분쟁이 심화될 수는 있어도 줄어들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런 임대차 갈등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평평해지는 과정이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나 많은 권한을 가진 임대인에게 세입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과도기적인 수단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부동산 시장에서 누구는 보호를 받고 누구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양상이 들다 보니까 발생되는 임대차 갈등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처음에는 상가에 관한 것이 이제 집으로 넘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임차인은 2년 플러스 2년 총 4년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내가 획득했다고 해서 좋을 수 있는데, 엄격하게 따지면 또 그렇게 되지가 않거든요. 집주인은 돈을 지불하고 내가 거주할 목적으로 살았는데 내가 거주하지 못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점점 임차인과 임대인에 대한 갈등이 커지는 양상이거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계약갱신 요구권인데, 결국은 이것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이 무엇이냐면, 일단은 전세 매물 자체가 품귀 현상을 빚었다라는 거죠. 생각한 것보다도 전세 매물이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많이 올랐어요. 막말로 까놓고 얘기해서 세입자도 돈 빼서 나가려고 하면 그 돈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년 더 버텨보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내가 들어가서 살겠다는데 내가 왜 내 집을 마음대로 못 들어가냐, 뭐 이런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운동장이 평평해진다? 그것보다는 가진 사람, 다시 말해서 집을 소유하고 상가를 소유한 사람들의 권한을 제한했다라고 하는 것이 약간은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의 상황에서 전세 매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분히 집주인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쫓겨나가지 않으려고 하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이런 시장 상황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세가 많고 세입자가 이 집에 굳이 머물러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 그냥 나가면 되겠죠. 더 저렴한 집을 찾아서, 더 여건이 좋은 집을 찾아서.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전세 가격은 높고 전세 매물 자체도 없고, 이런 와중이 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전세 매물 자체가 품귀 현상을 빚는 데서 더욱더 갈등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법이 정한 규정이 좀 모호해요. 모호하다 보니까 집주인은 실거주를 밀어붙이는 거고, 세입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건데, 집주인도 이해가 가고 세입자도 이해는 갑니다. 주변 여건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으로서 2년을 더 기다려주고 4년을 더 기다려줄 여력이 없는 거죠. 세입자도 당연히 여기에서 밀려나가면 어디로 갈 수가 없는데, 서로 갑질을 하는 거에 문제가 아니라 결국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후속 보완 입법이 나타나든지 원만한 분쟁 조정이 활성화돼야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볼 때는 분쟁 조정이 활성화되는 것 외에는 현재 상태로는 보완 입법이 나타날 가능성이 희박해요. 희박한 것을 가지고 계속 기다려라 기다려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 이 상황을 이런 상태로 계속적으로 쭉 끌고 나가면 결국은 세입자가 손해를 봐요. 집주인이야 그래도 뭔가 쥐었으니까 돌고 돌아서 내 집에 들어오면 돼요. 그런데 세입자는 어떻게 돼요? 결국에 나가야 되거든요. 나갈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돈 가지고 집을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곽으로 밀려나거나, 시장의 수요층이 청약시장 때문이라도 임대차 시장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임대차 시장이 커지면서 임대차 시장에 대한 갈등은 더욱더 많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갈등이 어떻게 보면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그런 요건을 충분히 갖췄어요. 이 상황이 계속적으로 끌고 나가게 되면 결국은 세입자가 손해를 봐요. 4년 뒤에 혹은 2년 뒤에 전세가 상승은 뭐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고요. 문제는 세입자가 그 전세값을 반전세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세입자 자체도
어느 정도는 나뉘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길게 가면 집주인의 승리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집주인도 임차인을 달래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잘 드러나지가 않아서 그렇지 세입자도 집주인도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편법이 좀 많이 퍼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꼭 좀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십시오. 성심성의껏 답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